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한 멋진 남편분이 보내주셨습니다. 부부 동반 모임에서 아내가 무시를 당하여 아내 친구들에게 다방면에 걸쳐서 복수해 주셨다고 하시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일지 지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결혼한 지 올해로 딱 2년이 된 유부남입니다. 요즘 우리 아내가 저보고 덕분에 인생 한이 풀렸다고 하더군요. 제가 아내의 복수를 대신해 주었기 때문이죠. 물론 이러한 저의 행동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내 친구들이 개념 없는 짓을 했지만 어찌 보면 무고한 아내 친구의 남편들마저 피해를 보게 되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제가 잘못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게는 우리 아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그런 아내에게 피해를 끼친 아내 친구들 그리고 그 남편에게까지 제대로 복수를 해주었으니까요. 사건이 시작된 건 몇 달 전의 일이었습니다. 시국도 지금보다 나았던 때였지요. 그래서 부부 동반 모임 같은 것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던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동종업계 사람들 모이는 자리에 아내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제 자랑 같지만 저는 동종업계에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업계 최고라고는 할 수 없을지 모르나 업계에서 대체불능으로 인정받는 사람이기는 합니다. 덕분에 업계 사람들은 제게 함부로 못하고 반대로 제가 마음만 먹으면 웬만한 회사 사장 상대로도 갑질을 할 수 있는 위치지요. 하지만 하늘의 맹세코 이 사건 이전에 누군가에게 갑질을 한 적은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님께 그렇게 배웠거든요. 제가 윗자리에 있다고 이유 없이 갑질하거나 함부로 굴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그렇게 살다 이번에 처음 이유 있는 갑질을 한 셈이로군요. 아무튼 아내와 함께 모임에 참석하였는데 다른 회사 사람들과 마주쳤습니다. 같은 업계고 또 업계가 좁다 보니 예전에도 몇 번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동반하여 만나는 건 처음이었는데요. 처음에는 별일 없던 아내가 갑자기 안절부절 못하는 겁니다. 이상해서 제가 아내에게 물어보았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아무 일도 아니야.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가 않은데 무슨 일인지 말해봐. 한참 망설이던 아내가 뒤늦게 이야기하더군요. 저기 저 사람들 말이야. XX사 사람들? 왜? 저기 XX사라는 곳 직원 아내들이랑 아는 사이야. 알고 보았더니 동종업계 직원들의 아내 중 몇 명이 아내와 아는 사이였던 모양입니다. 한 명도 아니고 한 세 명과 아는 사이였던 모양이에요. 업계 자리에 아내 친구가 한 명도 아니고 세 명이나 참석했을지 지금 생각해도 참 기막힌 우연입니다. 아내가 그 친구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굳이 물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내 친구들이 대학교 동기였대요. 우리 아내가 대학 다닐 때 집안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상당히 어렵게 보냈답니다. 대학 졸업장 없이는 취직도, 시집도 못 갈 것 같아 이를 악물고 간신히 졸업은 했지만 아르바이트 하느라 공부도 별로 못하고 학교 행사도 참석 못하는 등 겉돌았대요. 그나마 교수나 조교는 아내 사정을 인정해줘서 넘어갔는데 몇몇 동기들이 아내를 앞장서 따돌렸다더군요. 그 인간들이 바로 이 자리에 참석한 그 친구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땐 그 사정을 몰랐지만 아내의 표정만으로도 사이가 나쁘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아내더러 그냥 앉아서 밥이나 먹고 나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아닌 상대 쪽에서 아내를 알아보았습니다. 어머, 누구누구 아냐? 너도 여기 참석했니? 척 봐도 눈빛부터 심상치 않더라고요. 하지만 남자로서 여자들 대화에 끼어드는 게 보기 좋지 않아서 일단 잠자코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제 소개를 받더니 더욱 아내를 무시하더군요. 너희 남편은 직함도 따로 없니? 그냥 개인 자격으로 여기 참석한 거야? 대학 시절 그렇게 멍청하게 다니더니 그래도 결혼은 한 게 용하다 얘. 이런 식으로 저도 무시하고 아내도 무시하는 아내 친구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꼴불견이었습니다. 사실 그녀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떠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업계 특성상 저처럼 회사도 아니고 개인 자격으로도 상당히 큰 힘을 가진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자기들 남편이었다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았을 테고 감히 저나 제 아내에게 무례하게 행동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여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저와 제 아내를 동시에 무시한 겁니다. 제가 자기들 회사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요. 저는 참으려고 했는데 아내가 못 참더라고요. 그날 모임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눈물을 또르르 흘립니다. 대학 때 무시당한 것도 억울한데 결혼해서도 무시당해야 해? 이런 아내의 말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복수해줄게. 그리고는 바로 복수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그 여자들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 경쟁회사의 좋은 조건으로 계약해주고 반대로 그 여자들 남편 회사와는 계약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계약 갑자기 끊는다고 제게 별다른 페널티가 생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제가 여러 회사와 계약하고 서비스 제공하는 것도 어디까지나 물주가 많으면 좋다는 생각에서 한 일이거든요. 한두 곳이 사라지고 경쟁업체에 편히 봐준다고 제게 별다른 손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와 거래하던 회사들 처지에서는 달랐어요. 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개인이나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용케 찾는다고 해도
처음부터 관계 만들고 시작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죠. 지금 같은 시국에서는 더더욱 그렇고요. 자세한 것은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당장은 저만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끊어진 셈이고 그 때문에 문제 회사가 순식간에 어려워진 상황이었습니다. 회사는 대체 가능해도 저 개인은 대체할 수 없다고나 할까요? 이런 판국인이 상대 회사에서 난리가 나서 사장이 직접 제게 연락을 하더군요. 아니 대체 왜 이러나? 우리랑 무슨 일이라도 있나? 네,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우리랑 관계를 끊으려고 해? 사장님 회사 간부 몇 명이랑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모임 있었던 거 아시죠?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이 저랑 제 아내에게 큰 무례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사장에게 아내 친구 남편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효과는 빠르더군요. 아마 그 회사가 한바탕 뒤집힌 모양입니다. 전화하고 불과 이틀 뒤에 아내에게 연락이 왔답니다. 아내 말이 자기 무시하던 친구들이 사과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대요. 제가 아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사과를 받아들이고 싶어? 이걸로는 부족해. 알았어. 저는 다시 사장에게 전화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 아내에게 사과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장난도 아니고 좋은 말 몇 마디 하면 다랍니까?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앞으로도 사장님, 회사랑 거래 못합니다. 그 망할 년들과는 직접 이야기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것들의 남편 목줄을 쥐고 있는 사장을 직접 압박하는 게 훨씬 효과가 좋았거든요. 아무튼 사장 목줄을 쥐니 그만큼 반응이 더욱 격렬하게 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내 친구라는 년들이 그냥 사과하겠다고 했대요. 그러다 100배 사과하겠다고 하고요. 나중에는 남편이랑 같이 찾아와서 저랑 아내 앞에 무릎이라도 꿇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에게 통보했습니다. 그 사람들이랑 저랑 아내에게 무릎을 꿇겠다고 하더군요. 그랬나? 그럼 다시 거래를 틀 건가? 한 번 한 말이니 약속을 지켜야죠. 그 사람들 남편 아내 가리지 않고 남김없이 저랑 아내 찾아와서 무릎 꿇으면서 사과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사장님과 다시 거래하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의 일이었습니다. 일부러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유로 모두 한꺼번에 사과를 받는 게 아니라 한 번에 2명씩 직접 우리 집에 찾아와서 사과를 하라고 했죠. 아내를 무시한 3명의 친구들 그리고 그 남편까지 직접 우리 집에 왔습니다. 저랑 아내가 소파에서 앉고 그것들은 무릎을 꿇으면서 사과하더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속 시원했지만 아내 무시하던 친구들이 감히 아내에게 반말도 하지 못하고 존댓말로 사과하는 꼬락서니를 보니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 그렇게 저는 모두의 사과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문제 회사와 거래를 다시 텄습니다. 이후 후임딸을 들어보니 제게 사죄한 아내 친구 남편들은 회사에서 내놓은 자식 취급받고 있답니다. 사장이 당한 굴욕도 큰데 그걸 제게 풀 수는 없으니 우리 내외한테 사죄한 그 간부들에게 푸는 모양입니다. 조만간 3명 모두 직장에서 못 버티고 나오리라는 말도 있더군요. 그 소식을 들은 우리 아내도 정말 고소해 하더군요. 자기 앞에서 무릎 꿇은 것만으로는 분이 풀리지 않았는데 남편들이 모두 회사에서 털리고 있다니 그제야 분이 다 풀린 모양입니다. 이렇게 저와 아내는 속 시원하게 복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내분은 오랫동안 무시한 친구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해주셨다는 사연이셨습니다. 앞으로도 아내분과 행복하게 오랫동안 해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